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2회인데 실제로 우리 이제 6회 푸는 거죠. 여섯 번째 모의고사예요. 자, 얘는 중학교 1학년 거고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예요. 자, 2학기 중간고사고 얘도 백발백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백중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 2회다. 실제로 우리는 6회겠죠? 6회 푸는 거예요. 자,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번부터 좀 보자고. 1회보다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집중해 줘야 될 거야. 자, 1회 선분, 직선, 반직선 이거죠. 선분, 반직선, 직선 어떻게 다른지 다 알죠? 자, 선분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죠. A에서부터 B까지 요 선분. 얘는 B에서 A까지 요 선분. 그래서 똑같다. 선분은 바뀌어도 똑같죠. 직선도 똑같죠. 직선 AB랑 이죠. 직선 BA랑 똑같다. 직선하고 선분은 똑같지만 반직선은 똑같지 않다. 그래서 반직선은 A에서 C로 가는 반직선, 얘는 C에서 A로 가는 반직선이니까 당연히 다르다. 이만큼이 다른 거죠. 이죠. 그래서 안 된다. 반직선 맞아볼까요? 반직선 리을 보면 B에서 C로 가는 반직선, B에서 D 쪽으로 가는 반직선 똑같다. 이죠. B에서 C 쪽으로 가나 B에서 D 쪽으로 가나 이죠. 출발점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반직선이다. 꼭 기억해 두자고. 직선은 그렇지 양쪽으로 무한히 가는 거라서 A에서 B, B에서 A 요 직선하고 B에서 C 이죠. C에서 B 양쪽으로 가는 거라서 AB랑 BC랑 CA랑 다 똑같다. 이해가죠? 그래서 직선은 다 똑같다. 선분은 A에서 D까지 요만큼 선분하고 A에서 D, D에서 A 이렇게 가는 직선하고는 다르다. 있죠? 그래서 직선하고 선분하고는 다르다. 직선, 선분, 반직선이 같은 경우는 없겠죠. 없어요. 없고 같은 직선끼리 아니면 선분끼리 반직선끼리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답이다. 알겠죠? 자, 2번이에요. 2번도 좀 까다로운데 우리가 문자로 자꾸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 양변에 4씩 곱하고 4 곱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4A가 된다. 자, 그래서 POQ 여기죠. 여기를 A라고 하면 AOQ 여기죠. 여기는 4A가 된다. 4A에서 A 빼면 여기는 3A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는 3A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자, 얘를 B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양변에 아까처럼 5씩 곱하면 되겠지. 얘는 5 곱해서 5B가 된다. 그래서 QOB가 OB, QOR은 B.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고요. 그죠? 여기는 OB에서 B 빼니까 4B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구하는 거는 POR이죠. POR이면 A 더하기 B를 구하면 되는 거군요. 그래서 POR은 A 더하기 B 구하는 거다. 자, 볼까요? 여기 90도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3A가 90도야. 3A가 90도니까 3A가 90도야. 그래서 3으로 나눠지면 A는 30이다. 이죠? 그래서 A가 30이다. 이렇게 됐어요. A가 30이면 여기가 124A니까 120 빼면 60. 그래서 OB가 60이다. 자, 그러면 볼까요? OB가 60이죠? OB가 60이면 5로 나눠주면 되겠죠? 5로 나눠서 B는 10이다. 됐나요? B가 10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개 더해서 42가 답이다.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주면 돼요. 3번이에요. 3번. 자, 참거짓 찾는 거죠. 직선에서, 선분에서, 반직선에서 참거짓.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안 된다는 거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러면 돼요. 그죠? 직선은 하나뿐이지만 직선이 아닌 선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점 AB를 지나는 선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알겠죠? 무수히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은 무수히 많다. 자, 2번 선분 AB는 직선 AB 두 점 AB를 포함해서 A에서 B까지 그게 선분이다. 이죠? 직선에서 AB 요만큼이 우리가 선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분은 두 점 AB 을 나타내는 길이를 나타낼 때도 선분을 쓰죠. 길이. 자,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 1번에서 했죠. 반직선이 같으려면 시작점도 같고 뭐가 같아야 돼? 방향이 같아야 돼. 있죠? 그래서 방향이 같다는 말이 없어서 3번도 틀린 거다. 4번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지나고 평행한 직선. 직선이 있고요.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A를 지나는 평행한 직선은 하나밖에 못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참이다. 5번 반직선. 5번 반직선이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반직선. 그죠?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뻗어 있는 부분을 반직선 AB라고 한다. 그래서 5번도 참이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 답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4번. 자, 4번 문제는 좀 까다로워요.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렇지. 우리가 4번 문제 같은 거 할 때는 직류면체나, 이죠? 정류면체,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해주는 게 좋다. 자, 여기 볼까요? 문제를 봅시다. 직선은 소문자로 써 있고요. 평면은 대문자로 써 있어요.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 고르래. 자, 옳은 거 고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는 게 틀리는 게 하나만 있어도 거짓이다. 알겠죠? 그래서 참 거짓 할 때는 안 되는 게 하나만 있어도 거짓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직선 L이라는 직선이 겹쳐 있는데 L에 평행한 직선 두 개가 있는 거죠. 소문자는 다 직선이라 그랬지. 그래서 M하고 L하고 평행한. 자, 여기 L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면 얘랑 평행한 직선 M, 얘랑 평행한 직선 N 보면 얘랑 얘랑은 평행하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런 거예요.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은 P라는 평면이 있고요. 수직인 두 직선이 있어요. 자, 얘를 P라고 해보자. 얘를 P라고 하면 얘랑 수직인 직선은 이거 알겠죠? 그래서 얘를 L이라고 놓고 이거 M이라고 놓으면 얘랑 얘랑은 평행하죠. 니은도 참이다. 자, 기억 니은은 잘 나오는 거니까 외워두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직선에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한 평면에 대문자는 평면이야. 한 평면에 수직인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다. 잘 나오는 문제거든. 자, 그 다음 디귿. 한 평면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죠. L하고 M하고. 두 직선이 평행한지 볼까요? 한 평면에, 이 평면에 평행한 직선은 이거죠.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할 때도 있지만 수직일 때도 있다.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잊어버리지 마. 자, 리을은 한 직선에 평행한 평면, 한 직선에 수직인 평면. 자, 한 직선 있고요. 얘랑 평행한 평면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인 평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평면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두 평면이 수직이다. 그래서 리을도 참이다. 그 다음 미음은 한 평면에 수직인 직선하고 평행한 평면. 자, 한 평면에 수직인 직선. 한 평면에 어떻게 되는 거? 한 평면에 평행한 평면. 그럼 어떻게 된다? 얘랑
이 평면에 수직인 직선하고 평행한 평면은 수직이 되는 거죠. 수직이 되는 거예요. 평행한 건 아니다. 그래서 미음은 안 된다. 비읍은 한 평면에 수직인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 한 평면에 수직인 직선, 그 다음에 평행한 직선. 얘랑 얘랑은 뭐야? 꼬인위치지. 수직은 아니야. 알죠? 그래서 평행하고 수직이면 수직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읍도 안 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3번이 답이다. 이런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예요. 4번 조금 더 조심해서 봐주세요. 자, 5번이에요. 5번. 이 정류면체고 정류면체인데 요 면하고 평행한 모서리 아닌 거 찾으래. 자, 그러면 볼까요? 평행한 모서리 찾아야 되는데 평면하고 평행한 모서리. 얘랑 우리가 얘를 접으면 어떻게 돼? 얘가 요 위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면이 요 위에 이렇게 쓰고요. 이죠? 얘가 뚜껑이 되는 거죠. 뚜껑이 되는 거예요. 뚜껑 덮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요 연두색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서리들이 전부 다 평행한 모서리들이 된다. 그래서 KJ나 이죠? JI, HI, KH 이런 것들이 평행한 모서리가 되고요. 알겠죠? 요 모서리들이 겹치는 거 알겠죠? 겹치는 모서리 찾아서 요 모서리 겹치고요. 알죠? 그 다음에 어느 모서리가 겹칠까? 요 모서리가 얘랑 겹치겠구나. 알죠? 요렇게 겹친다. 이해가죠? 그렇게 겹치는 모서리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겹치는 모서리 또 있나요? 또 있겠군요. 알죠? 그래서 AN이 JI랑 겹치겠군요. 알죠? 그래서 여기에 AN까지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평행한 모서리 찾아볼까요? HG 여기 있죠? HG. KJ 여기 있죠? FG가 어디 있지? FG는 여기 있네. 이죠? 얘는 안 된다. 이죠? 그래서 FG가 안 된다. MN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겹치는 거예요. NA도 얘랑 겹치는 거죠. 그래서 MN은 KJ랑 겹치는 거야. KJ랑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알겠죠? 자, 이런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되면 오려서 한번 접어봐야 돼. 그래서 어디가 겹치는지, 어디가 평행한지 한번 접어보고 연습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해하기 훨씬 편할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접어보는 게 좋다. 자, 6번. 이건 아주 간단하죠? 평행하게 선 그려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죠? 평행하게 선 그리면 동의각 억각 같다. 그래서 동의각 억각. 여기는 38도 억각. 여기는 동의각 42도. 그래서 42도랑 38도랑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80도가 답이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죠. 6번은 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도 동의가 억각. 자, 그 다음 7번.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뭐, 보조선만 몇 개 더 그리면 돼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z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각 억각해서 일단 보조선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래서 보조선 그려주고요. 자, 보조선 그렸어요. 자, 보조선 그려서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20도 억각이죠? 억각이에요. 그 다음에 동측 내각 두 개 더하면 180도라 했죠? 여기 y랑 똑같은 거야. y는 아니구나. 요각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더하면 180도다. 알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평행하면 동측 내각 얘랑 이죠? 두 개 더하면 180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억각이 얘랑 똑같아서 두 개 더하면 180도. 이렇게 두 개 더해도 180도. 잊어버리지 말자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180도가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아까 표시 안 된 거 써볼게요. 여기가 20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고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그렇지. Z-30도다. 여기도 Z-30도다. 알겠죠? 그러면 요 부분 Y에서 Z-30을 뺀 거. Y에서 Z-30을 뺀 거. 하고. 알겠죠? X에서 20도 뺀 거. 알겠죠? X에서 20도 뺀 거. 자, X에서 20도 뺀 거를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얼마다? 얘가 180도다 이런 거예요. 자, 가로 풀어서 계산해 볼까요? Y-Z 플러스 30 플러스 X 플러스 20이고요. 여기서 30하고 20하고 그죠? 두 개 더하면 50이죠. 그래서 50을 이항하는 거예요. 50을 이항하면 180도에서 50 빼니까 130이고요. 얘가 이죠? X 먼저 쓸게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Z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죠? 130이 된다. 미안. 여기 잘못 썼군요. 그죠? 그래서 어디 잘못 썼나요? 여기가 X고 여기 20이니까 여기 X 빼기 20이죠? 미안. 그래서 여기가 X 빼기 20이다. 빼기 20이니까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서 더하면 10이고요. 10도 빼니까 여기는 170이다.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Z가 170이 답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X, Y, Z는 구할 순 없다. 알겠죠? 그래서 X가 몇 도인지 Y가 몇 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 식이 성립하니까 알겠죠?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계산은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 8번이에요.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삼각형 세 변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두 개 더하면 큰 것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안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4cm, 5cm, x 빼기 3이면 여기서 제일 큰 게 x 빼기 3이라고 하면 4 더하기 5 한 게 x 빼기 3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을 이항하면 부등식도 방정식하고 똑같이 이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3이 되니까 9에서 3 더하면 10이다. 그래서 x는 12보다는 작아야 된다. 12보다 작아야 되니까 13이나 12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4cm가 제일 긴 변은 아니겠죠. 그래서 5cm가 제일 긴 변이면 4하고 x 빼기 3 더한 게 5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x가 4 빼기 3 하면 1이고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라서 4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x는 4보다는 커야 된다. 4보다 커야 되니까 4보다 작은 것도 답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7만 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서술형이면 이렇게 다 써주셔야 되고요. 서술형 아니면 어떻게 써도 된다? 서술형 아니면 그냥 1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이잖아. 음수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세변인데 있죠? 또 4 집어넣어보고 1이잖아. 그럼 1하고 4 더하면 5밖에 안 되니까 삼각형 안 되겠지. 이렇게 집어넣고 찾아도 된다. 서술형이면 이렇게씩 써줘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자고. 자, 9번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 하나로 결정되는 거는 결정 조건은 뭐라고 똑같다 그랬지? 합동 조건하고 똑같다. 이죠? 그래서 S 세 변이 주어지거나 두 변하고 끼인각 SAS, 한 변하고 양끝 끝각 ASA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세 변이 주어질 때는 아까 한 것처럼 두 개 더한 게 하나 제일 큰 것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 보면 어떻게 돼? 4, 4, 10 세 변 주어졌죠. 그렇지만 4 더하기 4 하면 8밖에 안 돼서 두 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삼각형이 안 된다. 그래서 기억은 안 된다. 자, 니은은 볼까요? 니은은 보자.
A, B, C가 있는데 A, B가 5, B, C가 8, 각 B가 60도. 두 변하고 끼인 각이죠? 두 변하고 끼인 각이라서 니은은 된다. 알겠죠? 자, 디귿은 볼까? 디귿은 A, B, C 3, B가 90, C가 100. 뭐야? 두 각이 나왔으니까 가능한데 삼각형 세각 더하면 몇 도? 180도인데 벌써 두 개 더한 게 190도야. 말이 안 되지. 삼각형이 될 수가 없다. 알겠죠? 삼각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각이 주어지는 거 이런 조건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세각 주어진 거 나오면 결정 조건, 합동 조건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더해서 180도여도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리을은 안 된다. 그래서 답은 한 개만 된다. 니은 한 개만. 알겠죠? 그렇게. 자, 10번 정삼각형. 얘도 많이 했죠? 그래서 잘 나오는 그림이죠. 정삼각형인데. 그죠? 정삼각형이라서 AB랑 BC랑 같고 뭐 이런 거죠. 자, PBD하고 PDB, BBD 두 개 더하면 이죠? 두 개 더하면 외곽, 요각하고 같다. 어쨌든 여기서는 금방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볼게. 자, 정삼각형이라서 ABE예요. ABE. 알겠죠? ABE하고 그 다음 DBC 알겠죠? DBC하고 두 삼각형 보면 얘죠? 얘가 정삼각형이라서 AB랑 BC랑 같아요. 그래서 AB랑 BC랑 같아요. 그 다음 문제에서 얘죠? A랑 DB랑 같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라서 60도죠. 그래서 여기 60도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60도, 여기 60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렇지. 두 변하고 끼인 각이 같아서 합동이다. 자, 합동 조건 찾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요해요. 두 변하고 끼인 각이 같아서 합동이다. 합동이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지. 마주보는 겹쳐지는 포개지는 각들. 그래서 포개지는 각들은 다 같다.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되고요.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도 B가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여기 60도라 그랬죠?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뭐다? 120도다. 180도에서 60도 빼니까. 알겠죠? 180도에서 60도 빼니까 B랑 A랑 더하면 120도다. 자, AB 더해서 120도예요.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도 B고요. B죠? 여기 A고요.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120도니까 여기 60도. 알겠죠? 그래서 구하면 되는구나. 더하면 몇 도다? 120도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가끔 이 값 구하는 것도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180도에서 120도 빼니까 60도다. 이렇게. 120도, 60도. 그래서 요 값 구하는 것도 가끔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얘가 60도다. 이렇게. 외워놔도 돼. 알겠죠? 가끔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11번. 사각형 넓이야 6cm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자, 여기서도 합동인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라서 요 삼각형을 여기다가 대입 집어넣어주면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색칠한 부분이 요거면 요 정사각형에 얘는 얼마야? 그렇지, 4분의 1이다. 그래서 66에 36이고 36을 4분의 1로 나눠주면 4분의 1을 곱해주면 그래서 넓이는 9가 된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서술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합동인 거 다 설명해 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이라서 어디가 같고 이런 거 다 해줘야 돼. 대각선 같고 알겠죠? 45도 같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 같고 그래서 두 변하고 끼인 각이 같아서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이쪽이 같아야 되겠군요. 그렇게. 아니면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90도에서 뺀 거 요거 두 개. 두 변하고 끼인 각. 알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한 변하고 양 끝각. 그거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합동이다. 그래서 요거 똑같은 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4분의 1 해서 9가 답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 12번. 12번은 뭐죠? 공식이죠. 그냥 대각선 개수 구하면 된다. 자, 대각선 개수 어떻게 구한다? 공식이 뭐다? 2분의 n 빼기 3 이렇게 된다. 이죠? 그래서 12각형이니까, 이죠? 여기다가 12 집어넣으면 된다. 약분하면 6이고, 12 빼기 3 하면 9고, 6, 9, 54. 그죠? 54. 이렇게. 자, 13번. 뭐, 얘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자, 삼각형이 있고, 40도, 70도 더하면 110도. 180도에서 빼면 얘가 몇 도? 70도. 70도니까, 이죠? 반반 나눠서 똑같다며. 여기가 35도. 자, 그럼 어떻게 돼? 외곽이니까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40하고 35도에서 여기 75도. 알겠죠?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자, 14번이죠. 14번. A, B, C, D, E, F, G 다 더하래. 그죠? A, B, C, D, E, F, G 다 더하래. 자, 삼각형 외곽이죠? 외곽은 두 개 더하면 된다. 잊어버리지 말자고. 정말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A, B, C 하면 요 외곽이 A 더하기 B랑 같다 이거잖아. 그래서 볼까? 요 각이 요 삼각형 외곽. 그래서 요 각이 얼마다? A 더하기 51이다. 자, 그 다음 B랑 C랑 외곽 여기 더하면 요 각은 B 더하기 C다. 요 각은 D 더하기 2다. 이죠? 알겠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외곽이다. 요 각, 이죠? 요 각. 요 삼각형의 외곽. 그래서 요 각은 F 더하기 G다. G 더하기 F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외곽이죠, 전부 다. 그래서 요 사각형의 외곽. 외곽은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나 전부 다 더하면 360도다. 그래서 A 더하기 51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이죠? D 더하기 2 더하기 F, G 다 더하면 360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B, C, D, E, F, G, A, B, C, D, E, F, G는 51도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360도에서 51도를 빼주니까 309도가 답이다. 이런 거예요. 자, 중요한 성질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조금 아까 방금 했던 거지만 외곽의 크기의 총합. 외곽의 크기의 총합은 몇 도다? 그렇지. 외곽의 크기의 총합은 360도다. 항상 어떤 다각형이든지. 그래서 내각의 크기의 총합이 1440도에서 360도 뺀 거. 알겠죠? 360도 빼면 얼마지? 1080도가 되겠군요. 자, 내각의 크기 합은 180 곱하기 n-2고 얘가 108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해서 계산해 볼까요? 자, 동그라미 하나씩 약분했고요. 2로 약분하면 9 되고 2로 약분하면 54 9로 약분하면 n-2 되고 9로 약분하면 9, 6에 54 그래서 n이 8이다. 팔각형이죠. 팔각형이면 어떻게 돼? 한각이 몇 도지? 그렇지. 한각이 1080도를 8로 다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8로 나눠서 한 내각의 크기이죠. 한 내각의 크기는 135도고요.
한 외곽의 크기는 8분의 360 하면 되지만 내각 외곽 합치면 180도니까 180도에서 135도 빼서 B는 그냥 45도다 해도 되겠다. 그래서 135도에서 45도 빼면 몇 도가 되죠? 90도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90도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15번이에요. 15번. 잘 보세요. 자, 16번 원이래. 자, 원에서 두 점을 이은 선분, 얘를 뭐라 그런다? 현이라고 한다. 그죠? 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원에서 호하고 현으로 이루어진 얘를 뭐라 그런다? 활골이라고 한다. 알겠죠? 부채꼴이 아니라 활골이죠. 활골. 활골이라고 한다.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그냥 90도인 부채꼴이죠. 활골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 활골이 아니다. 그냥 부채꼴이에요. 90도인 부채꼴도 우리가 뭐 다른 이름을 붙이면 뭐라 그래야 되나? 4분원 뭐 그 정도로 고쳐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자, 외워두시죠. 정말 중요한 거죠.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자, 5번도 외워주시죠.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하고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하고 정비례. 부채꼴 넓이도 중심각하고 정비례. 현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중요한 성질이에요.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17번이에요. 17번. 자, 17번 간단하죠. 지름이 있고요. 부채꼴 여기서 삼각형을 그렸죠. AB의 길이가 15면 어떻게 된다? 반지름 다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가 막곡지각이라서 같고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여기가 15면 CD도 15가 된다. 간단하죠? 끝이에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지름 같고 막곡지가 같아서 두 변하고 끼인 각이 같아서 합동이다. 써줄 수 있어야 돼. 자, 18번 둘레의 길이 구하래. 둘레의 길이. 자,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구해보자. 자, 일단 둘레. 자, 둘레 요 길이랑 더하면 얼마다? 그렇지. 8이죠? 더해서 16이 되는 거죠. 16 더하기. 자, 그 다음 볼까? 그 다음 요 길이 더해서 있죠? 원 하나. 반지름이 5인 원이니까 2파이 r해서 10파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 요거 알겠죠? 얘는 반지름이 8이니까 16파이고 그죠? 16파인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270도죠. 그래서 360분의 270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곱하기 360분의 270. 360분의 270 약분하면 얼마다? 그렇지. 4분의 3이다. 그래서 다시 4로 약분하면 4. 그래서 12파이. 그래서 다 더하면 되나요, 이제? 다 더하면 된다. 12파이하고 10파이하고 더해서 22파이. 그 다음에 16 더해주고 22파이 더하기 16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알겠죠? 자, 둘레의 길이 어렵지 않아요. 순서대로 다 색칠한 부분 둘레는 다 더해줘야 돼. 알겠죠? 자, 19번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래. 자, 색칠한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전체를 다 구하고 부채꼴하고 그죠? 부채꼴하고 반원이죠. 미안. 그림이 좀 반원 같지가 않다. 이죠? 다시 그릴게. 자, 그래서 반원이죠. 반원. 요 반원하고 요 부채꼴하고 더한 다음에 요 반원을 빼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반원에다가
부채꼴 더하고 여기서 반원을 다시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이 길이는 24죠. 12, 12 해서 24. 여기 30도.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24. 얘는 30도. 얘는 회전한 거라서 반지름이 12. 얘도 반지름이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개 더해서 빼면 얘랑은 똑같죠. 똑같으니까 빼면 없어질 거란 말이야. 결국은 요 부채꼴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더하고 빼면 얘랑은 없어지니까 부채꼴 하나만 구하면 된다. 부채꼴 반지름 24고 넓이 구하는 거니까 파이 r 제곱. 알겠죠? 파이 r 제곱. 24가 숫자가 아주 좀 크군요. 그냥 24라고 쓸게요. 24 곱하기 24 파이 r 제곱. r 제곱이죠? 24 곱하기 24. 곱하기 360분의 얼마? 중심각이 30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약분해 볼게. 10 약분하고. 알겠죠? 3으로 약분하면 12. 알겠죠? 다시 12로 약분하면 12 약분해서 2. 그래서 얼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48파이다. 알겠죠? 19번이에요.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조금 지금 난이도가 저번 1회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것 같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20번이에요. 염소 묶인 줄이 8m예요. 그래서 염소가 여기서부터 8m만큼 와서 8m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요 반원만큼 움직일 수 있고요. 요쪽으로도 줄은 구부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 4m 해서 요만큼 갈 수 있다. 여기 우리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못 들어가서 요만큼. 이쪽도 요만큼 가서 4m만큼 요 부채꼴만큼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반원하고 요 부채꼴도 90도 두 개 더하면 반원이죠. 요 반원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 염소가 갈 수 있는 거는 요 반원.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8인 반원하고 반지름이 4인. 알겠죠? 4인 4분원 두 개 합치면 반원 하나.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넓이는 반지름이 4인 반원 파이 r 제곱이죠? 16파이 반원이니까 2분의 1 해서 8파이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8인 88에 64 반원 2분의 1을 해서 32파이. 그래서 두 개 더해서 그렇지 40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죠?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21번이죠. 21번. 마찬가지예요. 이죠? 어렵지 않으니까 잘 생각해서 풀어주시고요. 자, 순서대로 볼까요? A, B가 AC의 3배. AC의 3배. 알겠죠? 그래서 A, B가 AC의 3배니까 AC는 AB의 이죠? AC는 AB의 3으로 나눠져 3분의 AB 되는 거다. 그래서 36의 3분의 1. 36의 3분의 1이면 얼마다? 12다. 알겠죠? 그래서 AB가 36이니까 이죠? AC는 1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AC가 12니까 DC는 이죠? 다시 3분의 1 해주면 되겠죠? DC는 4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그림을 조금만 이죠? 늘려보자. AC가 아까 10이고, 이죠? 10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 해서 DC가 4고, 그럼 여기가 8이고, 알겠죠? 여기가 2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C가 24죠? BC가 24예요.
24에 이죠 4분의 1 하면 6이죠. 그래서 C2가 6이에요. 알겠죠? C2가 6이에요. 6 빼면 여기가 18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D2죠? 알겠죠? 그래서 D2가 4 더하기 6 하면 된다. 그래서 D2는 10이다. 이런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순서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21번은. 서술형 문제가 대부분 그래요. 서술형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자, 22번이에요. 접었어요. 접었어. 접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접으면 어떻게 된다? 얘랑 펼치면 포개지고요. 요거 접은 거 펼치면 얘가 되니까 여기랑 여기도 포개진다. 그래서 여기가 y가 되고요. 90도니까 삼각형 180도에서 28도 빼면 180도에서 28도 빼면 얼마다? 90도도 빼야지. 90도 빼고 90도 빼면 90도니까 그냥 90도에서 28도 빼면 된다. 그죠? 그래서 98도에서 20도 빼서 여기가 y인데 y가 62도다 이런 거예요. 자, y가 62도면 여기가 2배죠. y니까. 그래서 124도다. 180도에서 124도 빼면 180도에서 124도 빼면 얼마다? 그렇지. 180도에서 124도 빼면 56도다. 그래서 여기가 56도. 그러면 또 이제 빼면 되겠죠? 180도에서 90도 빼면 90도고 90도에서 56도 빼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온다. 그게 x다. 이죠? 알겠죠? 그래서 x는 56도 빼니까 34도다. 알겠죠? y는 아까 구했죠? y는 62도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각 x, 각 y를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23번이에요. 한 외곽이 40도래. 자,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n분의 360이었죠? 요게 40이다. 자, 4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은 9다. 구각형이니까 꼭지점의 개수도 9개. 됐나요? 간단하죠? 자, 내각의 크기 합은 180 곱하기 n-2. n이 얼마야? n이 9니까 9 빼기 7. 180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그래서 7, 8에 56. 7일은 7. 7 더하기 5 하면 10인가요? 이죠? 그래서 1260도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4번이에요. 둘레도 구하고 넓이도 구해야 돼. 둘레부터 구해보자. 자, 둘레부터 구해보자. 둘레. 자, 여기 4cm, 여기 4cm 해서 8cm. 자, 그 다음 요 길이. 그죠? 둘레니까 요 길이 구해야지. 요 길이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4니까 2파이r 8파이 곱하기 360분의 1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해서 계산해야죠. 약분하고 3으로 약분되나? 3으로 약분하면 5, 3으로 약분하면 12, 그죠? 4로 약분하면 2, 4로 약분하면 3, 3분의 10파이가 되겠군요. 그래서 3분의 10파이 더하기, 자, 요 길이는 뭐다? 반지름이 8인 부채꼴이죠. 반지름이 8이라서 얘가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150이 되죠. 그래서 아까 8파이 요거 한 거 2배 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계산하지 않아도 2배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 2배 해주면 돼. 그래서 3분의 20파이. 더하면 3분의 30파이니까 10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10파이 더하기 8. 요게 우리가 찾는 둘레다. 알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요게 답이다. 됐죠? 자, 넓이는 더 쉽죠?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된다?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하얀 부분 빼면 되는 거다.
그래서 큰 부채꼴은 반지름이 8이니까 64파이 곱하기 360분의 150 해주면 되고, 빼기 반지름이 얘는 얼마? 4니까 16파이죠?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150 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약분하고 계산해보자. 약분하고 계산해보자. 작은 거 먼저 계산해볼까? 약분하고, 아까랑 똑같죠? 3으로 약분해서 5 되고, 3으로 약분하면 10이 되고, 4로 약분하면 4 되고, 4로 약분하면 3 되고, 그래서 3분의 20파이다. 아까 요거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3분의 20파이. 3분의 20파이고요. 자, 3분의 20파인데, 자, 얘는 16파이, 여기 몇 배야? 4배 해주면 요거예요. 그죠? 다 똑같으니까. 자, 여기다가 4배만 해주면 돼. 여기다 4배 해주면 얼마야? 3분의 80파이다. 그죠? 알겠죠? 4배 해서 얘는 3분의 80파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그렇지. 두 개 이제 더 빼주면 된다. 3분의 80에서 3분의 20을 빼니까 얼마다 그러면 3분의 60파이고, 약분해서 얼마다? 20파이다. 알겠죠? 그래서 넓이는 20파이가 답이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하는 과정만 좀 복잡한 거지 어렵진 않아요. 그죠? 자, 25번도 마찬가지예요. 끈의 길이 구하래. 자, 끈의 길이 구하고 매듭은 상관없고, 알겠죠? 그래서 원기둥 3개를 묶어준 거죠. 그래서 끈의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여기 요만큼 접하는 점 찾아서 요렇게 연결해야 돼. 그러면 그게 요 길이랑 같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18, 18이 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 수직이에요. 직사각형 만든 건 직사각형. 알겠죠? 자, 여기도 수직해서 여기도 18, 여기도 18. 알겠죠? 그래서 18 3개 해주면, 이죠? 38에 24, 3일은 3 해서 54. 그래서 54cm 하고, 알겠죠? 지금 어디 구한 건지 알죠? 끈이 여기랑 요 3개 묶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끈이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전체가 다 묶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요 부분은 자, 요 부채꼴을 갖다가 붙이면 원이 하나가 된다.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반지름이 9인 원 둘레 구하는 거랑 같다. 알겠죠? 요거 갖다 붙이면 여기 요렇게 붙고요. 여기 갖다 붙이면 여기 요렇게 붙어서 요거 합치면 원 하나가 된다는 거지. 반지름이 9인 원. 반지름이 9면 둘레가 2파이얼 해서 18파이가 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요게 답이다.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들이 오늘은 좀 많았네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로 치면 한 중상 정도가 되겠다, 얘가. 그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주고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으니까 잘 이해 안 되는 건 한 번 더 시청해 주세요.